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반도체라면 순수 반도체 기업인 소부장 기업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라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꽃을 피울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이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이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이유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회복될 때 더 큰 반등이 가능한 소부장 종목들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그렇게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래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전 국민적으로 대부분 물려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쯤 집중적으로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얘기가 많으니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최악의 시장에서도 마이크를 잡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출발!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세계 1위의 TSMC가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압도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인텔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제기되면서 1등 탈환은커녕 장기적으로 2등만 잘 유지해줘도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TSMC와의 지난 1분기 비메모리 실적만 떼고 비교했을 때 매출의 경우 TSMC는 20조 원을 넘겼고요. 삼성전자는 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TSMC는 10조 원에 육박하며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으로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봐도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TSMC 정도의 꿈의 영업이익률은 그저 꿈에 그칠 테니까요.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실적 추정치를 봐도 성장과 이익의 정체가 보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TSMC와 인텔이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고삐를 쥐면서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계획을 살펴봐야겠네요. TSMC는 올해 하반기까지 3나노 공정 양산을 완성하겠다고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4나노조차 수율이 잡히지 않고 있으니 분명 기술 격차는 있습니다. TSMC는 2나노 공정 역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당초 예정보다 빠른 2026년 제품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텔은 이보다 더 빠른 일정을 내놨는데요. 최근 인텔은 1.8나노 공정 양산 시점을 오는 2025년에서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텔의 계획은 엄청나네요. 당초 내세웠던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당긴 일정인데요. 인텔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박이겠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자신감은 대단하네요. 삼성전자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2등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올해 안으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낮은 수율로 인해 대형 고객사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나노 공정까지 수율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올해 GPU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TSMC로 옮겼다고 전해졌고요. 또 퀄컴은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아닌 TSMC에 맡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파운드리 사나노 최신 공정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쟁사 TSMC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올해 양산을 계획 중인 3나노 GAA 공정도 극단의 공정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핀팩 공정을 활용해 3나노에 진입하는 TSMC와 비교해 GAA 기술 적용은 수율 향상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GAA 기술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GAA는 트랜지스터 생산 신기술입니다. 반도체 구성 단위인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이루어지는데요.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4개의 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이라면 기존 핀팩 방식은 접촉면이 3개의 면입니다. 접촉면이 많을수록 전류 흐름이 활성화돼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3나노 GAA 양산에 성공하게 되면 2나노부터 GAA 기술을 적용할 방침인 TSMC보다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GAA는 신공정 개발이니 기존 핀팩 방식에 비해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어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양산에 성공할지는 솔직히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큰 기대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TSMC조차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봅시다. 삼성전자는 2020년 주가가 더블 이상의 상승이 나오며 10만 전자를 넘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는 왜 그렇게 주가에 퀀텀 점프가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2020년 당시에 전년 대비 훌륭한 성장이 가능했지만 내년인 2021년 훨씬 큰 성장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1년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2021년 당시에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을 기록하지만 2022년엔 성장이 다소 둔화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2022년 지금 기준에서 살펴볼까요? 올해 전년 대비 12%의 EPS 성장을 하죠.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내년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메이저 세력들은 올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차익 실현 기회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내년까지 보면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유진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으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주가의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IBK 투자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봅시다. 올해 6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영업이익 성장이 1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의 영업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역성장을 전망했던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보다는 훨씬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매력적인 실적 추정치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 성장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거고요. 혹시나 인플레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여차하면 역성장도 가능한다는 것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원하지 않지만 혹시나 역성장을 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무식한 장기 투자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찬양적인 무식한 존버보다는 내년 실적 전망치가 향후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다시 무식한 존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시나 내년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되는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모든 우려를 타파하며
떡상을 기대할 수 있는 카드도 있죠. 앞서 말한 파운드리 사업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TSMC처럼 안정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올해 이익 기준 PER 밸류 10배가 20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수율이 개선되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익의 성장 없이도 주가가 더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수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의 성장 없이도 멀티플 상향으로 50% 정도의 상승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히든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거고요. 천만 동학개미들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대로 내년 실적 전망치 조정을 확인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도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솔직히 요즘 분위기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앞서 말한 삼성전자의 떡상 조건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보유이지만 향후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땐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과 파운드리 성과를 확인하고 비중을 조절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자리를 잡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함께 추적을 해보고요. 의심도 해보고요. 기대도 해보고요. 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말고요. 그렇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봅시다. 계속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68,700원에 위치한 120주선 회복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120주선은 꼭 지켜줘야 하는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깨지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120주선을 의미 있게 회복하는지를 보겠다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디램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되고 파운드리 수율 개선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8만원 라인까지 욕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7만원 중반에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것들은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보며 고민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있으니 당장은 추세를 돌리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래된 투자자라고 해도 이 꼭지의 가격을 보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똑같을 것 같고요. 냉정해질 필요는 있지만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갤럭시 폰의 GOS 논란은 하반기 폴더블 폰의 흥행으로 다시 도약이 가능하고요. 하반기엔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 경기가 회복되며 디램 업황도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은 회사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래 사업이고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분명 당장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수율 문제도 분명 개선이 되고 있고요.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도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우려들이 반영이 된 지금의 주가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아주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짧게는 5월 중순까지는 계속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떡상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김떡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그리고 화이팅!